본 강의는 한동대학교 김세진 교수와 경북대학교 조규철 교수의 공동 제작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번은 18페이지입니다. G8 리포지터리가 제공하는 또 다른 강력한 기능인 페이징 및 정렬 지원입니다. 페이지, 보드, 파인드올, 메서드는 스프링 데이터, G파가 자동으로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여기서 페저블이라는 객체를 파라미터로 받으면 이 메서드는 조회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전체 페이지 수, 전체 항목 수와 같은 메타 정보까지 포함된 페이지 객체를 반환합니다. 페저블 파라미터는 페이지는 0 사이즈는 10과 같은 HTTP 쿼리 파라미터가 스프링에 의해 자동으로 바인딩됩니다. 즉, 컨트롤러에서 이 페저블 객체를 받아 리포지터리에 넘겨주기만 하면 복잡한 페이징 SQL을 직접 작성할 필요 없이 페이징 처리가 완료됩니다. 하지만 이 역시 비추천이라고 표시된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페이지, 보드와 같은 G파 객체가 API 응답으로 그대로 노출되는 것은 스프링 데이터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강한 의존성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API 일관성을 위해 별도의 DTO를 사용하여 응답 포맷을 표준화하고 복잡한 조회 및 집계, 쿼리는 마이바티스와 같은 매퍼를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때가 많습니다. 이번은 19페이지입니다. 서비스 계층에서 예외가 발생했을 때 컨트롤러를 거쳐 클라이언트에게 전달되는 RESTful 예외 처리 전략입니다. 애플리케이션에서 예외에 리소스 없음, 입력과 보류가 발생했을 때 서버가 HTML 에러 페이지가 아닌 일관된 잔, 에러 응답을 반환하도록 처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at rest controller big 이 어노테이션이 붙은 전역 예외 핸들러를 사용합니다. at rest controller big 이는 모든 컨트롤러에서 발생하는 예외를 한 곳에서 잡아 처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at exception 핸들러 메서드는 특정 예외가 발생했을 때만 실행됩니다. 이 핸들러는 리스폰스 엔티티 스테터스를 사용하여 HTTP 404 not found 상태의 코드를 설정하고 에러 리스폰스 객체에 정의된 공통 에러 포맷으로 에러 메시지를 담아 잔 형태로 클라이언트에게 반환합니다. 이 전략을 통해 애플리케이션의 예외 응답이 일관된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이번은 20페이지입니다. RESTful API의 응답은 항상 일관된 표준 포맷을 가져야 합니다. 일관된 응답 포맷은 클라이언트가 서버 응답을 쉽게 파싱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성공 응답 포맷은 스테터스, 석세스와 함께 실제 데이터가 담긴 데이터, 객체를 포함합니다. 클라이언트는 이 데이터 필드만 파싱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에러 응답 포맷은 스테터스, 에러와 함께 에러 상세 정보가 담긴 에러, 코드, 메시지, 객체를 포함합니다. 코드 필드에는 not, found나 validation, 에러와 같은 내부 에러 코드를, 메시지 필드에는 사용자에게 표시할 상세 에러 메시지를 담습니다. 이처럼 성공과 오류 응답을 명확히 분리하고 구조화하는 것이 클라이언트 개발자가 서버 API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번은 21페이지입니다. 요청 응답 표준 포맷은 RESTful API의 응답이 항상 일관된 구조를 가지도록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설계 원칙 중 하나입니다. API의 응답이 매번 다른 형태를 가지면 클라이언트가 데이터를 파싱하고 오류를 처리하는 코드를 매번 다르게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개발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오류 발생 가능성을 높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공 응답과 오류 응답에 대해 표준화된 잔 구조를 정의하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성공 응답 포맷은 스테터스, 석세스라는 필드를 포함하여 요청이 성공적으로 처리되었음을 명시하고 데이터, 필드에는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실제 응답 데이터에 조회된 게시글, 객체, 생성된 리소스 아이디를 담습니다. 클라이언트는 이 데이터 필드만 파악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오류 응답 포맷은 스테터스, 에러, 필드를 포함하며 에러, 코드, 메시지와 같은 상세 오류 정보를 담는 객체를 포함합니다. 코드 필드에는 not, found나 validation, 에러와 같은 서버 내부의 에러 코드를, 메시지 필드에는 사용자에게 표시할 상세 오류 메시지를 담아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합니다. 이처럼 성공과 오류 응답을 명확히 분리하고 구조화하는 것이 클라이언트 개발자가 서버 API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교약입니다. 이번은 22페이지입니다. 요청 응답 표준 포맷의 필요성을 실제 웹 개발 환경의 네트워크 통신 화면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슬라이드에 보이는 화면은 크롬 개발자 도구의 네트워크 탭입니다. 웹 애플리케이션이 동작하는 동안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오가는 모든 HTTP 요청과 응답을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개발자는 이 네트워크 탭을 통해 자신이 작성한 API가 예상대로 동작하는지, 정확한 상태의 코드를 반환하는지, 그리고 응답 데이터의 형식이 올바른지 확인합니다. 만약 API 응답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면 개발자는 이 탭에서 매번 응답 구조를 수동으로 확인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에 놓입니다. 예를 들어 리소스 조회 요청 시 HTTP 상태 코드 205K가 반환되었는지, 로그인 요청 시 HTTP 401 어노더라이즈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에러 메시지가 일관된 잠 포맷에 담겨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준 포맷은 이러한 디버깅 및 테스트 과정을 단순화하고 API의 신뢰성을 높여줍니다. 이번은 23페이지입니다. 실제 서비스의 네트워크 활동 기록을 보면서 API 통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슬라이드는 한동대학교 LMS 대시보드와 관련된 네트워크 활동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록에는 수많은 파일과 API 요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항목들을 보면 상태 코드 열의 200, 204와 같은 HTTP 상태 코드가 명확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 코드는 요청의 성공 여부와 유형을 나타내는 표준 지표입니다. 응답이 성공적일 때 클라이언트는 잔 데이터를 받아 화면을 동적으로 업데이트하며, 데이터 변경 요청이 성공했으나 반환할 내용이 없을 때는 클라이언트가 추가적인 데이터 없이 성공적으로 작업을 완료했음을 인지합니다. 이처럼 실제 웹 환경에서는 수많은 비동기 요청이 발생하며 서버에서 반환되는 모든 응답이 일관된 상태의 코드와 포맷을 가져야 프론트엔드 코드가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습니다. 이번은 24페이지입니다. 실제 잔응답 데이터를 확인하여 표준 포맷의 구체적인 형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슬라이드에 보이는 것은 API 응답 본문이 개발자 도구에 의해 프리티프린트되어 가독성이 높아진 잔 데이터입니다. 유저, 타이프즈, 4, 6, 9, 유저, 그룹스와 같은 구조화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응답 데이터를 표준 포맷인 스테터스, 석세스, 데이터 안에 랩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 데이터가 에러 상황에서 반환된다면 스테터스, 에러, 코드, 메시지와 같은 구조여야 합니다. 잔 응답의 핵심은 키와 값상으로 구성된 객체 또는 배열입니다. 클라이언트는 이 객체의 키를 사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고 자바스크립트를 통해 화면에 반영합니다. 응답 구조가 표준화되어 있다면 클라이언트 코드는 예외 처리나 데이터 추출 로직을 반복적으로 재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은 25페이지입니다. RESTful API 설계에서 DTO 사용을 강력히 권장하는 이유를 정리하고 DTO의 역할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이전 강의에서도 DTO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는 DTO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DTO 사용을 권장하는 주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엔티티 직접 노출 방지입니다. 엔티티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과 1대1로 매핑되는 객체로 민감한 필드에 해시된 비밀번호, 내부 시스템 관리용 필드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엔티티를 API 응답으로 그대로 사용하면 보안에 취약해지고 데이터베이스 구조가 외부에 노출됩니다. DTO는 이러한 엔티티 필드 중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정보만 선별적으로 담아 노출함으로써 보안성을 확보합니다. 둘째, 요청 및 응답 형태의 명확한 정의입니다. DTO는 API의 계약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게시글 생성 요청에는 제목과 본문만 필요하고 응답에는 ID, 제목, 생성 일시만 필요하다고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데이터 교환 규약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의 보드 DTO는 DTO가 데이터 필드만을 가진 순수한 데이터 구조체임을 보여줍니다. 이번은 26페이지입니다. DTO를 도입했을 때 발생하는 엔티티, DTO 간의 데이터 매핑 작업을 효율화하기 위한 맵 스트럭트 도입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서비스 계층에서 엔티티를 DTO로 변환하거나 DTO를 엔티티로 변환하는 매핑, 로직은 매우 반복적입니다. 만약 이 작업을 수동으로 처리하면 코드량이 증가하고 휴먼 에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맵 스트럭트는 이러한 반복적인 매핑 작업을 해결해주는 코드 생성 라이브러리입니다.
개발자는 슬라이드처럼 at mapper annotation이 붙은 인터페이스만 정의합니다. 이 인터페이스 안에 보드 DTO, 2DTO와 보드 2엔티티와 같은 메서드 시그니처만 선언해두면 맵 스트럭트가 컴파일 시점에 실제 매핑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해 줍니다. 필드 이름이 같으면 자동 매핑되며 이름이 다를 경우 and 매핑 어노테이션을 사용하여 수동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방식을 사용하면 서비스 계층의 코드가 훨씬 간결해지고 유지보수성이 향상됩니다. 다만 이 예시는 옵션이며 강의에서는 수동 매핑을 우선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이번은 27페이지입니다. DTO를 적용한 페이징 및 검색 API 설계의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슬라이드에 보이는 at 매핑 컨트롤러 메서드는 at request 파람, 옵셔널, 스트링, 키워드와 패저블을 파라미터로 받습니다. 옵셔널을 사용하여 키워드 파라미터가 필수적이지 않음을 명시했고 패저블 객체를 통해 페이징 및 정렬 정보를 자동으로 바인딩 받습니다. 서비스 계층에서는 보드 서비스, 서치를 호출하여 페이지, 보드를 받아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엔티티 페이지를 맵을 사용하여 페이지, 보드 DTO로 변환한다는 점입니다. 이 변환을 통해 클라이언트에게는 순수한 DTO 형태의 데이터만 포함된 페이지 객체가 반환됩니다. 이렇게 DTO를 사용하는 것은 API의 응답 구조를 스프링 데이터의 내부 구조로부터 독립시켜 API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이 역시 맵 스트럭트를 사용한 고급 기법으로 G파의 페이지 객체를 API에서 직접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권장됩니다. 이번은 28페이지입니다. 헤이테오스를 간단히 적용한 레스트풀 응답 예시입니다. 헤이테오스는 REST API의 성숙도 모델 중 가장 높은 레벨을 의미합니다. 이는 응답 데이터에 해당 리소스와 관련된 다른 리소스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를 포함시켜 클라이언트가 API 문서를 참조하지 않고도 동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의 상태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슬라이드의 코드는 스프링 헤이테오스 라이브러리의 엔티티 모델을 사용하여 응답의 링크를 추가하는 예시입니다. 보드 DTO를 엔티티 모델 옵으로 감싸고 링크 투 메서드를 사용하여 현재 리소스에 대한 링크, 전체 목록에 대한 링크를 추가합니다. 클라이언트는 이 응답을 받으면 다음 행동으로 취할 수 있는 URL 정보를 얻게 되어 API의 확장성과 유연성이 높아집니다. 이 역시 RESTful API의 고급 개념이며 프로젝트의 복잡도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번은 29페이지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의 보안 기능을 추가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 JWT 인증 필터의 개요입니다. JWT는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통신 시 사용자 인증 정보를 안전하게 주고받기 위해 사용되는 표준입니다. JWT를 구현하는 핵심 요소는 인증 필터입니다. 이 필터는 once PR request 필드 R을 상속받아 모든 HTTP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실행됩니다. 필터 내부의 두 필터 인터널 메서드에서는 요청 헤더에 담긴 JWT 토큰을 검증하고 토큰이 유효하다면 토큰의 정보를 기반으로 시큐리티 컨텍스트의 사용자 인증 정보를 설정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컨트롤러에 도달하는 요청은 이미 인증된 사용자임을 보장받게 됩니다. 스프링 시큐리티를 사용한 JWT 인증은 매우 복잡하며 심화편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이번은 30페이지입니다. 최근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를 분리하여 개발할 때 흔히 발생하는 코어즈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설정입니다. 코어즈는 웹브라우저의 보안 정책으로 다른 도메인 간의 자원 공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프론트엔드가 HTTP 로컬호스트 3000에서 실행되고 백엔드 API가 HTTP 로컬호스트 8080에서 실행되면 브라우저는 보안상의 이유로 통신을 차단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백엔드 서버에 웹컴피와 같은 설정 클래스를 정의하고 웹MVC 컨피규어 인터페이스를 구현합니다. 그리고 add 코어즈 매핑즈 메서드를 오버라이드하여 코어즈 정책을 설정합니다. 슬라이드에 예시처럼 레지스트리, add 매핑, allowed origins를 설정하면 API로 시작하는 모든 엔드포인트에 대해 HTTP 로컬호스트 3000 도메인으로부터의 접근을 허용하게 됩니다. 이 설정은 스파와 REST API 서버를 분리하여 운영할 때 필수적입니다. 이 역시 스프링 시큐리티와 연관되어 심화편에서 더 깊이 다룰 수 있습니다. 이번은 31페이지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통합 테스트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테스트는 개발 과정에서 필수적이며 테스트의 범위에 따라 단위 테스트와 통합 테스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통합 테스트는 애플리케이션의 여러 구성 요소, 즉 컨트롤러, 서비스, 리포지터리, 그리고 실제 데이터베이스까지 전체적인 흐름이 예상대로 작동하는지 검증하는 것입니다. 슬라이드에 보이는 것처럼 스프링 부트 테스트 어노테이션을 클래스 상단에 붙여서 스프링 부트 애플리케이션 전체를 로드하고 테스트용 임의의 포트에서 실행하도록 설정합니다. 이 설정 덕분에 테스트는 실제 환경과 유사하게 작동합니다. AutoWired 테스트 레스트 템플릿 REST를 사용하여 테스트 레스트 템플릿 객체를 주입받습니다. 이 객체는 REST API를 호출하는 데 특화된 유틸리티로 실제 클라이언트처럼 서버에 HTTP 요청을 보낼 수 있습니다. 테스트 크리에이트 앤드 겟 메서드에서는 REST 포스트 포엔티티를 호출하여 게시글 생성 요청을 보내고 assert equals를 통해 HTTP 상태 코드 201 created가 정확히 반환되었는지 검증합니다. 이처럼 통합 테스트는 실제 네트워크 통신을 포함하여 애플리케이션의 엔드-투-엔드 동작을 검증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번은 3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막MVC를 이용한 단위 테스트입니다. 통합 테스트가 전체 흐름을 검증한다면 막MVC를 이용한 단위 테스트는 컨트롤러 레이어만 분리하여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테스트 실행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테스트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막MVC는 스프링 MVC의 핵심 기능을 모방하는 가짜 MVC 환경을 제공합니다. 실제 HTTP 요청을 보내지 않고 요청 시뮬레이션을 통해 컨트롤러의 로직을 검증합니다. 이 테스트를 위해 addWebMVC 테스트 어노테이션을 사용합니다. addWebMVC 테스트는 컨트롤러와 관련된 빈들 addController, addRESTController, 엔장 컴포넌트, 말로드하고 서비스나 리포지터리와 같은 다른 계층의 빈들은 로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계층은 addMacBin 어노테이션을 사용하여 모의 객체로 대체하여 주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웹서버를 구동할 필요 없이 순수하게 컨트롤러의 요청 처리 로직만을 빠르게 검증할 수 있습니다. 이번은 33페이지입니다. 막MVC를 이용한 단위 테스트의 실제 코드 예시입니다. addWebMVC 테스트 어노테이션을 통해 보드레스트 컨트롤러만 테스트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addMacBin이 붙은 보드 서비스는 실제 서비스 구현체 대신 모의 객체로 주입됩니다. 테스트 메서드 테스트 리스트를 보면 given, will return 라는 구문이 있습니다. 이는 보드 서비스의 find all 메서드가 호출되면 실제 동작 대신 미리 정의된 막 리스트를 반환하도록 모의 객체의 행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후 MVC, perform을 통해 get 요청을 시뮬레이션하고 end expect, is OK, raw, HTTP, 상태, 코드 205K를 검증하며 end expect, value, 같이 잔 응답 본문의 내용까지 상세하게 검증합니다. 이 테스트의 장점은 실제 데이터베이스나 외부 시스템 의존 없이 순수한 컨트롤러의 동작만을 수 밀리초 내에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은 34페이지입니다. 테스트 방식의 선택과 통합 테스트의 역할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의 테스트 전략은 프로젝트의 규모와 요구되는 안정성 수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개발 초기에는 단순히 개발 서버를 띄우고 브라우저를 통해 확인하는 방식도 가능하지만 이는 코드가 복잡해질수록 오류를 놓치기 쉽고 회귀 테스트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막MVC를 이용한 빠른 단위 테스트와 스프링 부트 테스트를 이용한 안정적인 통합 테스트를 병행하는 것이 보다 확실한 방법입니다. 통합 테스트는 컨트롤러부터 DB까지의 모든 계층이 예상대로 통합되어 작동하는지 검증하며 이는 애플리케이션의 최종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테스트는 단순히 동작한다를 넘어 앞으로도 계속 동작할 것이다를 보장하는 개발의 핵심 과정입니다.